자, 오늘은 이제 그 BJT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라는 소자, 디바이스에 포커스를 맞춰서 디바이스 피직스나 디바이스 오퍼레이션 프린시플이나 DC 특성 등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죠. 이제 어찌 보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BJT,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회로를 배우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자회로에서 회로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우리 대학교 때 그 전자회로는 그 회로 중에서 앰플리파이어, 증폭기에 포커스를 둬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폭기, 앰플리파이어의 그를 중심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챕터의 이 내용들인데 여기 보면은 그 오퍼레이팅 포인트 어널리시스, 이게 이제 우리가 DC 바이어스 포인트 어널리시스죠. 이거는 앞서서 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BJT 디바이스하고 같이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아서 효과적이어서 앞서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선 강의를 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울 거는 바이폴라 앰플리파이어, BJT 앰플리파이어의 토폴로지가 이제 토폴로지라는 거는 구조를 얘기합니다. 종류. 그래서 그 구조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겁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오퍼레이팅 포인트 어널리시스는 앞서서 했고요. 요것들은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앰플리파이어 토폴로지를 앞서서 얘기한 대로 세 가지, 커먼 에미터 스테이지, 커먼 베이스 스테이지, 에미터 팔로워 스테이지, 세 가지에 대해서 구분 지어서 할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좀 일반적인 얘기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앰플리파이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말로 증폭기라는 얘기는 신호를 크게 한다는 얘기, 어떤 그 신호의 크기를 크게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신호라고 하면은 우리가 회로에서는 신호가 크게 얘기해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볼티지 아니면 커런트죠. 근데 이제 그 두 개 다 가능합니다. 볼티지 앰플리파이어도 가능하고 커런트 앰플리파이어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볼티지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볼티지 앰플리파이어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를 들는데, 얘가 지금 그 우리가 마이크에다 대고 마이크로폰에다 대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목소리가 작을 테니까 신호가 작아요. 그게 한 10mV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 10배를 키워서 스피커로 넘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10mV를 한 100mV 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마이크로폰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10mV라는 신호가 들어오지만 이게 그 아이디얼한 볼티지 소스로 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폰에 그 소스 레지스턴스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레지스턴스가 존재하죠. 그거를 우리가 마이크에 소스 레지스턴스다 그래서 RM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대략 200옴 정도로 우리가 모델링을 했습니다. 스피커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피커는 전압 신호를, 전압의 움직임을 음성으로 바꾸는 건데 이거는 전기적으로 한 8옴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중간에 이렇게 앰플리파이어를 달아가지고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증폭이 돼서 나오게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앰플리파이어는 그럼 회로적으로 그냥 10배를 그냥 그대로 딱 증폭을 하느냐? 그렇진 않고 앰플리파이어도 우리가 회로적으로 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걸 한번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면 우리가 10mV 신호가 들어가면, 그 V인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200옴이라는 소스 레지스턴스를 거쳐서, 그래서 이 증폭기 내부에 이렇게 연결을 여기다가 직접 했는데 이 내부를 보면 보통 우리가 증폭기 입력 포트에 보면 인풋 레지스턴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R인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V인이라는 10mV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도 실제로는 200옴을 거치고 R인을 거쳐서 실제 증폭기에 이 입력에 걸리는 전압, 요 전압,
요 입력에 걸리는 전압은 V파이가 걸리는 거죠. V파이가. 이 V파이는 반드시 V인과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 신호가 10mV라고 하더라도 증폭기가 느끼는 입력 전압은 V파이이기 때문에 V파이는 200ohm과 Rin의 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겠죠. 어쨌든 그 V파이가 실제 증폭기에 인가되는 전압입니다. 그리고 증폭기 내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V파이가, 왜냐하면 증폭기가 보기에는 V는 모르는 거고 V파이는 알아요. 그래서 그 V파이를 10배 하는 거예요. 10배. 그리고 나서 V파이를 10배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외부로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외부로 전달하는데 이 V파이 증폭기 자체도 이 볼티지 소스 자체도 소스를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R 아웃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R 인이나 R 아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8ohm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V파이를 10배 한 전압이 요 디펜던 소스에서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 10배 10V파이가 전부 다 8ohm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R 아웃과 8ohm에 의해서 적당히 나눠져 가지고 실제 그 스피커에 걸리는 전압, 그걸 우리가 V 아웃이라고 한다면 V 아웃은 이제 최종적으로 8ohm에 걸리는 전압만이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폭기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회로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한 인풋 레지스턴스가 있고 그 인풋 레지스턴스에 인가되는 전압 V파이를 증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압을 외부로 전달하는데 거기에는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또 존재하고, 그래서 실제 증폭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설계하고 하려면 세 가지 파라미터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인풋 레지스턴스, 아웃풋 레지스턴스, 그리고 게인이 중요하죠. 그 세 가지를 알면 그 증폭기를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증폭기를 배운다, 앰플리파이어를 배운다, 앰플리파이어를 설계한다, 앰플리파이어를 어널리시스 한다라는 거는 이 R인, Rout, 그 다음에 인터널 게인,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 잘 살펴보는 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R인과 Rout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떤 앰플리파이어의 인풋 임피던스나 아웃풋 임피던스는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 시간에 그 세브낭 이퀴벌런 레지스턴스를 배웠어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의의 회로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 이제 임의의 회로가 있어요. 임의의 회로가 여기 존재해요. 이건 증폭기이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이제 꼭 증폭기일 필요 없어요. 어떤 회로든지 존재해요. 여기에 이쪽이 입력 포트고 이쪽이 이제 출력 포트예요. 그래서 입력 포트를 들여다봤을 때 인풋 레지스턴스라는 건 뭐냐면 입력에다가 임의의 전압을 가하고 테스트 볼티지 Vx를 가하고 그러면 적당한 전류가 흘러 들어가겠죠. 그럼 테스트 커런트 Ix가 흐르면 그러면 Vx하고 Ix의 비가 이제 이쪽에서 들여다본 실제 인풋 레지스턴스가 되는 거죠. 아웃풋 레지스턴스 똑같아요. 아웃풋 레지스턴스도 이쪽을 들여다봤을 때 테스트 볼티지 Vx를 가하고 이쪽에서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봤을 때 전압을 가하면, 그러니까 전압을 가하고 거기에 의한 전류를 재면 그것이 이제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식으로 쓰면 들여다보는 저항이면 R인이라고 그러고 이쪽에서 출력 쪽에서 보면 이제 Rout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R인이든 Rout이든 Rx라고 한다면 Rx는 Ix분의 Vx가 되는 거죠.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 회로가 어떤 액티브 회로가 아니라 만약에 그냥 단순한 저항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저항에다가 만약에 내가 이게 만약에 저항이라고 한다면 이 저항 값을 재보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면은 우리가 RY라는 저항값을 재봐라 그러면 거기다가 일정한 전압을 가하고 그리고 전류를 재면 Vx하고 Ix의 B가 곧 RY가 되겠죠. 그거와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의의 회로, 임의의 어떤 DUT가 있을 때 그것의 인풋 레지스턴스나 아웃풋 레지스턴스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또 한 가지 한마디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러한 인풋 레지스턴스나 아웃풋 레지스턴스를 잴 때 이 회로 내부에 이게 이제 패시브 디바이스라면 이렇게 뭐 그냥 단순한 저항이다 그러면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액티브 디바이스라면 이 안에
뭔가 볼티지 소스도 있을 수 있고 커런트 소스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도 뭐 여러 개의 볼티지 소스가 있을 수 있고 커런트 소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이 볼티지 소스는 나 커런트 소스를 꺼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볼티지 소스나 커런트 소스를 0V 0A로 만들어줘야 돼요. 볼티지 소스를 0V로 만든다는 얘기는 그냥 숏이 되는 거죠. 커런트 소스를 0A로 만든다는 얘기는 오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숏이 되고 오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로의 임피던스를 잴 때는 그 내부에 어떤 인디펜던트 소스는 전부 다 디세이블 시켜야 돼요. 디세이블 시킨다는 얘기는 0으로 만들어준다. 0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볼티지 소스는 0V로 만들어준다. 0V라는 것이 곧 숏서킷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커런트 소스는 곧 오픈으로 0A로 만들어준다. 0A로. 0A는 곧 오픈 서킷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러한 인풋 임피던스나 아웃풋 임피던스를 정확하게 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세브란 이퀴벌런 레지스턴스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서 우리가 인풋 임피던스나 아웃풋 임피던스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해석하게 되는 거죠. 계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경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 이렇게 이제 회로가 하나 주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은 BJT에 입력이 들어가고 이쪽이 이제 베이스에 인풋 볼티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 볼티지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V인이라는 볼티지 소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에미터는 그라운드가 되어 있고 콜렉터는 RC를 거쳐서 VCC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VCC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렸지만 원래 어떤 모양입니까? 이런 볼티지 소스 모양인 거죠. 이게 VCC 이거 같은 모양인데 이렇게 그린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거에 인풋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구해보고 싶어요. 이 R인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R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회로입니다. 이 회로의 R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V인 쪽에 VX를 가하고 거기다가 IX를 재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DC로 하는 게 아니라 스몰 시그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몰 시그널 이퀴벌런트 서킷상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몰 시그널 이퀴벌런트 서킷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그렸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 요 가운데 부분이 그 Q1 BJT의 스몰 시그널 이퀴벌런트 서킷인데 요 밑에 노드가 에미터죠. 그런데 에미터는 그라운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입력 쪽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이 R인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테스트 볼티지 VX를 가하고 여기서 흘러 들어가는 전류 IX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여기가 VCC가 달리는 장소인데 VCC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VCC는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DUT 회로 안에 이렇게 인풋 임피던스나 아웃풋 임피던스를 잴 때 회로 안에 다른 인디펜던트 소스가 있다면 이거를 0V로 그러니까 0으로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VCC는 어떤 DC 전압이니까 이걸 0V로 한다는 얘기는 여기를 그라운드를 해준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로가 되는 거죠. 이 회로에서 R인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인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보면 VX 오버 IX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 볼 것도 없이 R파이가 됩니다. 이 뒷부분에 이제 회로가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냥 R파이만 보이는 거죠. 왜냐면 이 뒤쪽에 뭐가 이렇게 잔뜩 달려 있는데 그거는 이 R파이하고는 분리된 쪽이죠. 이렇게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아요. 이 뒤쪽에 뭐가 많이 달려 있는 거는 R파이 쪽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베이스 터미널로 들여다보는 인풋 임피던스다 라고 했을 때 그 베이스 터미널로 들여다보는 인풋 임피던스는 곧 R파이가 됩니다.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에서 이런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스몰 시그널 인풋 임피던스 베이스 쪽에서 들여다본 스몰 시그널 인풋 임피던스는 R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임피던스 한번 구해볼게요. 아웃풋 임피던스는 이렇게 우리가 콜렉터 쪽에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RC가 있고 그 다음에 VCC가 있고 이런 회로였는데 요 부분은 떼버리고
그냥 왜냐하면 회로를 좀 간단하게 하려고 그냥 트랜지스터 자체만 갖고 이제 해봅시다. 그래서 그때는 Vin, 여기가 이제 Vin이 여기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이렇게 Vin이 달려 있는데 이 Vin도 내가 이 Rout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그 Vx를 가하고 그 다음에 Ix를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인풋 임피던스나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할 때 그 내부에 그 회로 내에 어떤 인디펜던트 소스는 없어야 돼요. 인디펜던트 소스는.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려 Vx하고 Ix를 구할 때 이 Vin이 인디펜던트 소스로 보이기 때문에 Vin은 또 역시 0볼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Vin 쪽을 이렇게 우리가 그라운드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걸 Rout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Vx를 가하고 여기다가 Ix를 이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 말해 이게 이제 Rout을 구하는 게 Vx 오버 Ix가 되는데 이 값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회로가 복잡해 보이긴 해요. R럿이 있고 GMV파이가 있고. 근데 이제 보세요. 이 V파이가 뭐죠? 이건 디펜던트 소스예요. 인디펜던트 소스가 아니라 디펜던트 소스. 이 디펜던트 소스의 값은 V파이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근데 V파이가 얼마예요? 이쪽에 보면 V파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인데 이 위도 그라운드고 밑에도 그라운드니까 V파이는 얼마예요? 0에서 0이니까 0이죠. 그래서 이놈이 전체가 0이 되는 겁니다. 커런트 소스, 이 GMV파이는 커런트 소스가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커런트 소스가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얘를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냥 오픈이 돼버리는 거죠. 커런트 소스가 0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얘가. 이놈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Rout이 뭐만 보여요? R럿만 보이죠. R럿. R0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콜렉터 쪽으로, BJT에서 콜렉터 쪽으로 들여다본 임피던스는 R럿이 됩니다. 이것도 BJT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죠. 자, 다음은 우리가 베이스 쪽으로 들여다본 임피던스, 콜렉터 쪽으로 들여다본 임피던스를 봤으니까 다음은 에미터 쪽으로 들여다본 임피던스를 볼게요. 요거는 조금 복잡해요. 요거는 지금 이제 에미터 쪽으로 들여다본 임피던스를 우리가 Rout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사실은 Rout일 수도 있고 Rin일 수도 있는데 편의상 그냥 Rout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들여다본 중요한 건 이제 세무라인 이퀴벌런트 레지스턴스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들여다본 임피던스를 구하려면 당연히 여기다 또 처음 아까처럼 Vx를 가하고 여기서 들어가는 전류 Ix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몰 시그널 이퀴벌런트 서킷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갖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스몰 시그널 이퀴벌런트 서킷을 한번 그려볼게요. 스몰 시그널 레지스턴스, 스몰 시그널 이퀴벌런트 서킷, BJT 스몰 시그널 이퀴벌런트 서킷을 그렸고 베이스 쪽에는 이제 원래 Vin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Vin은 그 인디펜던트 소스이기 때문에 얘를 그라운드를 시켰고요. 0볼트로 만들었고 콜렉터 쪽에서도 VCC가 있었는데 이제 VCC도 인디펜던트 소스니까 얘를 그라운드를 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VX를 가하고 여기다가 IX가 이렇게 들어가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로를 풀어서 VX분의 IX, 아니죠. VX 나누기 IX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풀어보면 일단 요 노드에서 봤을 때 여기가 0볼트고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V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요 VX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플러스 VX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VX라는 전압과 마이너스 V파이라는 전압은 같은 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KCL 입장에서 보면, 자, 요 중간 노드를 봤을 때, 위에서 전류가 내려와요. 알파2분의 V파이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밑에서 올라와요. 그게 IX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내려와요. GMV파이가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 전류가 이쪽에 오고, 이쪽에 오는 그 모든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같은 노드니까 이쪽으로 흘러가겠죠. 근데 여기 전류는 이쪽으로 R럿을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전압이 Vx니까 R럿 분의 Vx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KCL에 의해서 여기 에미터 노드 요 노드죠. 요 전체 노드
여기서의 KCL에 의해서 요 두 번째 식이 써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이제 방정식을 풀면 IX분의 VX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하죠. 자, 요 식의 요 식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어떤 그 세 개를 더해서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근데 요 두 개는 R 파이분의 1과 R분의 1은 저항의 역수예요. 그러면 GM도 GM분의 1의 역수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역수의 합의 역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항의 세 개의 저항의 병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R 아웃, 이게 전체가 이제 R 아웃인데 이 R 아웃은 1 GM이라는 저항과 알파이라는 저항과 R럿이라는 저항의 병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R 아웃이라는 게 에미터에서 들어본 저항이 1 GM과 알파이와 R럿의 병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되는 거죠. 좀 복잡하죠. 예, 앞에서는 베이스에서 들여다본 저항 알파이, 콜렉터에서 들여다본 저항 R럿, 이런데 에미터에서 들여다본 저항은 이렇게 좀 복잡해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 GM이라는 값과 알파이, 1 GM이라는 값과 알파이라는 값과 R럿이라는 값을 비교해 보면 R럿이 훨씬 큽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R럿을 좀 무시할 수 있어요. 저항 중에서 병렬이 달려 있을 때 가장 큰 저항은 우리가 한번 무시하는 겁니다. 그럼 R럿을 무시해요. 그러면 1 GM 패러렐 알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R럿을 무시하고 요렇게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미터에서 들어본 저항이 1 GM 패러렐 알파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파이는 또 뭐가 되냐면 알파이라는 거는 우리가 BJT의 관계식 중에서 GM 곱하기 알파이가 GM 알파이가 베타죠. 그래서 알파이를 갖다가 베타 나누기 GM으로 해가지고 요 식을 풀면 그럼 또 베타 플러스 1분의 베타 그런 항이 나와서 여러분들 유도해 보세요. 이거는 요 값은 알파 오버 GM이 됩니다. 알파 오버 GM. 요 알파 오버 GM을 또 특별히 우리가 에미터 레지스턴스 R2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미터 쪽에서 들여다본 저항 값은 그냥 통상적으로 R2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예, 이렇게 많이 씁니다. R2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요 R2를 한 번 더 어프락시메이션 했어요. 왜냐하면 알파라는 건 거의 1이니까 알파를 1로 그냥 본다면, 알파가 원래는 1이 아니죠. 1로 본다면 그러면 R2는 그냥 거의 1 GM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1 GM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미터에서 들여다본 저항을 그냥 1 GM이라고 보는 경우도 그렇게 그냥 적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어프락시메이션이고 좀 더 정확하게 하면 R2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R2라는 것도 사실은 어프락시메이션이고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관계, 에미터에서 들여다본 저항이 요렇게 되고 요 값이 원래 값이고 또는 R2 또는 알파 오버 GM 또는 어프락시메이션에서 1 오버 GM 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조금 보면 이게 BJT 여기 이제 Three Master Rules of Transistor Impedance 이렇게 해가지고 BJT에서 들여다본 BJT가 세 가지 터미널이 있으니까 BJT에서 들여다본 임피던스를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보는 건데 베이스에서 들여다보면 알파이가 보이고 콜렉터에서 들여다보면 R럿이 보이고 에미터에서 들여다보면 1 오버 GM이 보인다. 근데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1 오버 GM은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R2가 보인다. 또는 요거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파 오버 GM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BJT 회로를 해석할 때 많이 나오는 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유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 우리가 회로를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BJT 앰플리파이어를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박스 안에 회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회로가 우리가 처음 어떻게 하게 되냐면 DC 어널리시스를 하고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하게 돼요. DC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바이어스 포인트 또는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구하게 되는 거죠. 왜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IC를 알아야지만 이걸 가지고 GM도 알 수 있고 알파이도 알 수 있고 R럿도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 이 세 가지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를 얻기 위해서는
바이어스 포인트 어널리시스, 오퍼레이팅 포인트 어널리시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회로가 주어지면 DC 어널리시스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런 트랜지스터, 요 트랜지스터, 여기 트랜지스터 요런 걸 갖다가 이렇게 스몰 시그널 이퀴벌런트 서킷으로 바꿔가지고 그다음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할 때는 반드시 볼티 이 안에 있는 볼티지 소스나 커런트 소스를 바꿔줘야 돼요. 스몰 시그널에 맞게. 그래서 이 VCC는 DC 볼티지 소스인데 DC 볼티지 소스는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 보면은 0볼트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DC라는 거는 컨스탄트 볼티지이기 때문에 스몰 시그널은 없어요. 그죠?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 보면 0볼트가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3볼트 DC 볼티지 소스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소스가 있다. 그러면은 이 양단 간의 전압은 언제나 3볼트지 3볼트 플러스 마이너스 무슨 델타 V 요 델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 보면 이 스몰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 보면 얘는 0볼트에 해당하니까 얘를 내가 VCC는 전부 다 0볼트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커런트 소스도 마찬가지예요. 커런트 소스도 내가 무슨 커런트가 무슨 1A짜리가 있다. 1A가 흐른다. 그러면 1A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I 요게 없죠. 요 스몰 시그널이. 요게 0A입니다. 그래서 스몰 시그널 만약에 회로 내에 DC 커런트 소스가 있다면 그거는 오픈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0A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그 세브랑 이퀴벌런 레지스턴스 할 때 얘기한 거와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인풋 아웃풋 임피던스를 구할 때 볼티지 소스는 쇼스로 하고 커런트 소스는 0으로 하자. 이거는 왜 그랬냐면 세브랑 이퀴벌런 임피던스를 구할 때는 내부에 다른 소스가 내 볼티지나 내 커런트 측정하고자 하는 IX나 VX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회로 내부에 인디펜던트 소스를 디세이블 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랬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얘기가 좀 다른 게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할 때는 스몰 시그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DC 볼티지 소스는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는 0볼트고 DC 커런트 소스는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는 0A니까 얘를 숏을 시키고 오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약간 이제 그거를 그렇게 된 이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할 때는 인디펜던트 소스는 전부 다 제로로 하고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회로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요. DC 어널리시스를 하고 DC 바이어스 포인트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스몰 시그널 파라미터를 구하고 그걸 가지고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죠. 이제 그 앰플리파이어 토폴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앰플리파이어는 그러니까 BJT라는 건 3터미널 디바이스예요. 그러니까 터미널이 3개가 있어요. 베이스, 에미터, 콜렉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앰플리파이어는 건 이제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그걸 증폭한다는 얘기인데 입력을 집어넣는 터미널은 어쨌든 3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베이스로 입력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에미터로 입력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콜렉터로 입력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을 뽑아내는 것도 콜렉터에서 뽑아낼 수 있고 에미터에서 뽑아낼 수 있고 베이스에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베이스 쪽은 출력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스 에미터는 트랜지스터의 피지컬 미케니즘상 트랜지스터라는 건 베이스 에미터 정션을 이용해서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는 전류를 제어하는 소자이기 때문에 베이스 쪽은 내가 출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쪽은 입력만 가능해요. 입력만.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콜렉터 쪽에 입력을 집어넣는 것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콜렉터 쪽은 아무리 여러분들 그 트랜지스터의 특성상 콜렉터 쪽의 전압을 바꿔봤자 이 트랜지스터에 흐르는 전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예. 베이스 에미터 정션을 바꿔야지만 콜렉터 쪽이 바뀌죠. 그래서 콜렉터 쪽에서도 입력을 집어넣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콜렉터에 입력을 집어넣는 거나 베이스에서 출력을 뽑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가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베이스에 입력을 주고 콜렉터에서 출력을 뽑으면 우리가 커먼 에미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에미터에 입력을 주고 B죠. 그 다음에 콜렉터에서 출력을 뽑으면 커먼 베이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베이스에 입력을 주고 에미터에서 입력을 뽑으면 커먼 콜렉터라고 그래요. 커먼 콜렉터는 다른 말로 에미터 팔로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우리는 BJT 앰플리파이어는 총 3가지 토폴로지가 존재해요. 커먼 에미터, 에미터에다가 베이스에 입력을 주고 콜렉터에 출력을 뽑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베이스에 입력을 주고 콜렉터에 출력을 뽑는데 그럼 나머지 에미터는 뭐 합니까? 에미터라는 거는 어떤 전압의 레퍼런스 노드가 돼야 돼요. 그걸 우리가 커먼이라고 그래요. 근데 커먼 보통 회로에서 커먼 노드라는 건 이제 그라운드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먼 에미터라는 말이 베이스의 입력, 베이스 인풋, 콜렉터 아웃풋, 그 다음에 에미터는 커먼. 그래서 커먼 에미터 스테이지 또는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베이스의 에미터 입력, 그 다음에 콜렉터 출력. 그럼 베이스가 커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커먼 베이스 스테이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입력, 에미터 출력하면 이거는 이제 콜렉터가 커먼이 되죠. 근데 콜렉터 커먼인데 콜렉터가 커먼이긴 하지만 콜렉터 쪽에는 보통 그라운드를 달면 안 되고 여기는 이제 제일 높은 전압, 우리가 BJT의 특성상 제일 높은 전압을 달아야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서플라이 볼테이지 VCC가 되는데 VCC라는 거는 스몰 시그널에서는 또 커먼 노드와 같기 때문에 얘가 스몰 시그널에서는 결국은 커먼 노드와 같은 거죠. 이렇게 스몰 시그널에서는. 그래서 이걸 커먼 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커먼 콜렉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가지 토폴로지가 커먼 에미터, 커먼 베이스, 커먼 콜렉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커먼 콜렉터라는 말은 회로의 특성상 커먼 콜렉터라는 말보다는 에미터 팔로우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3개의 토폴로지다 그랬을 때 커먼 에미터, CE, CEB, 그 다음에 에미터 팔로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3가지 스테이지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배울 거고 커먼 에미터부터 시작해서 에미터 팔로우까지 배울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